안녕하세요. 마음샷 장쌤입니다. 오늘은 나와 너무 다른 우리 아이 MBTI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죠. 그 세 번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성향 차이에 따라 어떤 갈등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접근해 주시면 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희가 에너지의 방향이죠. 아이가 혹은 부모님께서 외향형이신지 내향형이신지에 따라서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이와 부모님이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그 MBTI에서 이제 네 가지 레터가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세 번째 위치에 놓여 있는 레터 T와 F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판단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기능이란 뭐냐면, 앞서서 정보를 인식했다면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판단을 어떤 형식으로 내리는지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 기능에는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는데요. 그럼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선택과 판단을 할 때 팩트를 기반으로 올바른 선택을,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판단을 내리는 시점에서 내가 공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서 선택을 올바로 했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 유형이 이 사고형, 사고 유형입니다. 반대로 감정 유형은 앞에가 논리적이었으니까 지금은 감정에 따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감정형은 어떤 팩트보다는 인간관계에 좀 더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이것이 나중에 가져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꼭 그게 합리적이고 어떤 팩트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더라도 이게 조화롭고 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는가에 중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나중에 결과가 얼만큼 조화스럽고 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인지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얼만큼 대인관계에서 더 이로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좀 더 두고 선택과 판단을 하는 유형이 이 감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감정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좀 더 주관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고 기능과 감정 기능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 차이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고형이시고 아이가 감정형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인데, 아이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관계, 조화, 협동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죠. 이럴 때 어떤 마찰이 일어날 수 있냐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볼 때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합리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심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감정형 아이들은 어때요? 조화롭고 협동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비난할 때 되도록이면 가정이 평화롭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최대한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협력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이 감정형 아이들이 부모님을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분들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라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시다 보면 이 감정형 아이들은 우울해요.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렇게 학교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 F형, 감정 기능형 아이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친구들이 조화와 관계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관계가 좋고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 과목이 성적이 굉장히 잘 올라요. 이 부분을 이제 어머님께서 관계에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고형이어서 아이의 어떤 조화로움과 인간관계의 중요함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를 못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성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조언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고지고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그냥 마음만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해받는다는 것,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들이 감정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와 이념들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감정형이시고 아이들이 사고형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모님들께서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희망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아이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팩트도 없이 근거도 없이 저런 뜬구름 없는 이야기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감정형 부모님들을 참 좋은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고형 아이들이 감정형 부모님들께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거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으로 선택을 할 때 부모님들께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부모님의 조언과 말씀을 채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긴 하시지만 내 결정과 어떤 것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냉철하고 똑똑해 보이고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감정형이고 아이가 사고형일 때 마찰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한테 이렇게 막 맞춰주시고 하는 부분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아이가 부모님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감정형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는 나와 판단 기능이 달라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 뿐 전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한심스러워서 나의 조언과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아이들이 선택과 판단을 할 때는 많은 근거와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성향을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전혀 감정적으로 뭔가 부모님인 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나쁜 것들이 있어서 그런 선택과 판단을 스스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유념해 두시고 아이를 양육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고려할 부분이 부모님도 사고형이시고 아이도 사고형인 경우죠. 판단을 내릴 때 합리적이고 근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과 아이가 동일하다면 이런 갈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합리적이다, 내가 얻어온 정보들이 더 정확하다, 이런 식의 어떤 디스커션이 오가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부분들을 전혀 서로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듯이 사고 유형들은 이 감정 유형보다는 어떤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이런 대화, 디스커션이 전혀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런 대화를 하다가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의 정보는 틀렸어 라는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사고형들도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정보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 주신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감정형이신데 아이들도 감정형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도 어떤 조화와 가치와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선택과 판단을 하시고,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부모님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보면서 아 역시 내 자식이 최고야,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서로를 좋게 볼 수 있는 관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면은 사고 기능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감정 유형의 판단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정말 좋아라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대의를 생각하면서 어떤 작은 부분은 희생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전혀 좋지 않게 기능하게 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살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고형의 기능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능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아이들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님과 자녀가 어떤 판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양육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를 잘 숙지하셔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